저는 그냥 세차도 자동 돌려버려요. 그냥 이게 연식이 좀 되니까 부담이 없더라고요. 깔끔하죠. 이게 파란색으로 들어왔다가 흰색으로 쫙 변하는 게 너무 예뻐요. 자, 뒷면도 웰컴 라이트가 예쁘죠. 트렁크 등도 싹 이렇게 시퀀스처럼 스르륵 들어와요. 제가 이제 요 W222 S400D를 타면서 한 주행거리가 17만 킬로를 찍었거든요. 17만 킬로를 타면서 뭐 정비에 관한 내용, 그다음 중고차를 구입하실 분들이면 꿀팁이나 연비 이런 것들을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쯤에 여기 벤볼리 방향제를 한 개 협찬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다 떨어져 갈 때쯤에 요 한 개를 더 협찬해 주셨어요. 사실 제가 방향제를 잘 쓰는 편은 아니라서 요 협찬 들어왔을 때 검색을 해보니까 꽤 핫한 제품이더라고요. 요거 한번 언박싱 해볼게요. 그러면은 얘는 이렇게 석고에다가 요 향을 오일을 묻혀서 쓰는 방식이에요. 석고에도 기본적으로 향이 좀 남아있네요. 이렇게 뚜껑을 돌려서 열어줍니다. 이렇게 열은 상태에서 석고를 고정을 해주고 오일을 두세 방울 넣어줘요. 쫙 흡수가 되는 게 보이거든요. 네, 뭐 많이 넣으면 흐를 수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흡수가 됐으면 뚜껑을 덮어주시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이 뚜껑의 간극을 통해서 휘발되는 양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좀 은은한 향을 원하시면 좀 틈을 얇게 남겨두시고, 좀 강한 향을 원하시면 이렇게 좀 열어서 공기가 더 잘 통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차량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긴 클립의 형태를 써야지 맞는 타입이고요. 이렇게 송풍구가 얕은 차량들은 이렇게 얕은 짧은 형태의 클립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석식으로 돼서 요 오일을 보충하거나 요 석고를 교체할 때 되게 용이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잘 떨어지진 않고 손으로 잡아 뜯으면 이렇게 떨어지는 정도의 부착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튼튼하죠? 여기다가 한번 체결을 시켜볼게요. 먼저 핀을 먼저 체결을 하고, 그 다음에 벤볼리 몸체를 결합하는 게 더 수월하네요. 됐습니다. 저희는 은색으로 했는데 저번에는 검정색을 협찬받았었고요. 이번엔 은색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예쁘지 않나요? 이렇게. 제가 이번에 사용한 향은 클린 코튼이라는 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좀 강한 향부터 좀 순한 향까지 홈페이지에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걸 보시고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클린 코튼 같은 경우는 빨래 건조기 돌렸을 때 나는 향, 그 정도 향이 나네요. 제가 인공적인 향을 굉장히 싫어해서 방향제를 잘 안 쓰는데, 이 벤볼릭은 믿을 수 있는 원료를 써서 안전하다고 해요.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차에다가 이렇게 카시트에 항상 아기도 태우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해로운 물질이 많이 들어가 있는 방향제를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차에서 흡연을 하시거나 좀 강한 향을 원하시는 분은 거기 향의 강도를 보고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마음에 드는 건 이게 되게 깔끔하고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차량의 미관을 크게 해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이렇게 송풍을 키면 요 송풍에서 나온 바람이 요 뒤쪽에 있는 홀로 들어가서 요 틈으로 흘러나오게 돼요. 이걸 돌려서 열어주면은 향이 더 강하게 나고, 향이 조금 약하게 맡고 싶거나 그러면 이렇게 잠궈 주시면 됩니다. 향이 좀 은은하게 나오게 하면은 이 오일 소모도 적어서 더 길게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다시 차량으로 돌아와서 차 얘기를 좀 해보자면은, 지금 봐도 되게 예쁘죠? 오늘 세차를 하고 왔는데 반짝반짝하니 괜찮네요. 라이트의 이 세 줄 라이트도 지금 봐도 촌스럽지 않고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세 줄짜리 후미등도 불이 들어오면 아주 세련되고 예쁩니다. 휠도 이게 19인치 휠인데 20인치 휠보다는 승차감도 편하고 타이어도 구하기 쉽고 가격적으로도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차 휠 20인치로 인치업도 생각해봤는데 돈도 아깝기도 하고 충분하더라고요. 제가 엔카의 시세 조회를 해보니까 이 연식 비슷한 연식에 비슷한 키로 쓰면은 한 4천만원 정도의 중고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17만 킬로 그리고 한 7년 정도 된 차량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량 가격보다는 수리비나 그런 정비에 대한 비용이 좀 걱정이 되실 텐데, 일단 이 에어서스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한 번도 터진 적이 없어요. 차가 수입차가 에어서스가 소모품이라서 뭐 터지면은 뭐 1,000만원이 나간다더니 그런 말이 있는데, 일단 생각보다 내구성이 괜찮습니다. 생각보다 괜찮고, 그 다음에 재생품이나 이런 걸 쓰면은 생각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수리를 할 수가 있어요. 인터넷에 나오는 그런 얘기들은 센터 기준의 견적인 것 같고, 사설에서 재생품이나 아니면 중고품을 쓰는 경우에는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 S400D 모델을 구입하실 분들은 꼭 그 진공 펌프 관련 이슈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요거 홍보 좀 하면서 얘기할게요. 저 같은 경우는 그 S400D, 400D 엔진의 공통적인 문제였는데, 진공 펌프로 오일하고 냉각수가 말려 들어가서 센터에 입고를 시켰는데, 저 같은 경우는 무상 수리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설에 맡겨서 엔진을 내린 김에 워터펌프, 진공펌프, 겉벨트 세트, 그다음에 디퍼런셜, 앞 디퍼런셜 기어, 오일, 그다음에 TC 오일 다 갈아서 한 500만원 정도 준 것 같아요. 다른 업체들도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았는데 1000만원 가까이 되는 견적을 부른 업체도 있었고, 이번 제가 한 업체 같은 경우는 상당히 합리적인 가격으로 정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 400D 엔진 같은 경우가 상당히 완성도가 높고 정숙하고 연비 좋고 이렇게 평가받는 엔진이에요. 제가 거의 10,000km 가까이 되는 그 주행 거리를 누적 연비를 한번 해놓은 게 있거든요. 자, 9,942km, 거의 10,000km죠. 10,000km를 주행했는데 누적 연비가 13.8입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시내랑 고속이랑 반반 정도 타는 것 같아요. 고속을 타면은 거의 연비가 한 17, 16 가까이 나오더라고요. 591km 달리는데 연비가 한 14 정도 조금 넘네요. 나오네요. 14.2. 이 차는 포매틱이고 공차 중량이 한 2,400km 가까이 나가는 아주 큰 세단이죠. 무겁고. 그런데 이렇게 연비를 잘 뽑아주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왕복 한 35km 거리를 주 6일을 출퇴근을 하는데 한 달 기름값이 15만원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시동 한번 걸어볼까요? 네, 생각보다 소음 진동이 별로 없는 편입니다. 네, 진동이 손에 담기진 않겠죠? 또 디젤을 산 이유가 일단 기름값도 적게 나오고 고급류 스트레스가 없어요. 옥탄가를 높은 고급류를 찾기 힘든 동네 같은 경우에는 디젤 모델도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지방 같은 경우는 교통체증이 별로 없어서 디젤차가 이제 매연 포집 장치, 그러니까 DPF죠. 그런 것을 좀 재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많고, 그리고 키로수가 많다 보니까 디젤차가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차 관리를 특별히 하는 건 별로 없는데 2년에 한 번씩 꼭 연료 필터를 갈아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제품을 쓰시면 되거든요. 정품은 너무 비싸고 만제품이 한 10만원에서 15만원 사이 될 겁니다. 아마 오일 갈 때, 차 들었을 때 한 번에 작업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400D 같은 경우에는 연료 필터가 차량 하부에서 교환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 전기형 모델 같은 경우는 엔진룸에서 할 수 있었는데 그건 차를 들어야 하기 때문에 엔진 오일 2번 갈 때, 아니 혹은 3번 갈 때 연료 필터 1번 이렇게 하시면은 거의 맞을 거예요. 그리고 요소수 걱정하시는 분이 계신데, 요소수 같은 경우는 이게 10리터 큰 거 한 병을 집어넣으면 거의 2년 넘게 쓰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차 2년에 한 번쯤 넣었던 것 같고 그냥 까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냥. 그리고 350D랑 400D를 고민하신 분이 있는데, 이게 롱바디랑 숏바디 차이이기도 하고, 그리고 뒷자리 옵션이 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리고 실내 가죽 품질도 약간 차이가 납니다. 여기 센터에 있는 부분 가죽인데 400D는 이렇게 매끈한, 이렇게 촉촉한 가죽인데 300D는 요거 있죠? 요 오돌오돌한 무늬, 요 가죽의 패턴이 여기에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감촉이 훨씬 좋거든요. 이게 만져보면은 되게 촉촉하고 최고예요 진짜. 그리고 그 롱바디 같은 경우가 옆에서 봤을 때 차량의 그 비율이라고 하죠. 앞문짝, B필러, 뒷문짝의 비율이 훨씬 아름답습니다. 주차하기가 힘들다고 숏바디를 선택하신 분이 계시는데 저는 무조건 롱바디를 추천할 것 같아요. 아마 이 정도 가격대, 그러니까 한 4천만원 정도면 국산차를 어느 정도 급인가요? 그걸 타실지 아니면은 S클래스를 한번 타보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저 같으면은 저는 한번 수입차, 독일차 중에서 기암급, 벤츠의 기암급을 한번 체험해보시는 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걱정되시는 게 정비나 수리 비용 이런 것 때문일 텐데 워낙 많이 팔린 차량이에요. 그래서 애프터마켓이나 부품 같은 게 되게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차가 사고 나서 폐차가 된 경우에 폐차장에서 구할 수 있는 부품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국산차보다는 비용이 좀 들겠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차 고장이 잘 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고장이 나도 정품 말고 애프터 부품이 잘 되어 있다는 거, 고품물 써도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 정도 덩치의 차를 볼 때 기름값이 적게 드니까 그걸 적금 드신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좀 웃기긴 한데, 제가 그전에는 일단 6기통 BMW 640D를 탔었고, 그전에는 구형 제네시스 BH 3.3 가솔린 tas었거든요. 기름값이 거의 절반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6기통 디젤을 2대째 타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다음 차량으로는 X7 40D를 생각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전 디젤을 살 것 같아요. 일단은 이런 육중하고 큰 차체를 움직이기에 가솔린은 조금 힘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고급류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다는 거, 저는 그게 가장 큰 메리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6기통 디젤은 생각보다 조용합니다. 진동도 별로 없고
없고 옆에 친구를 태웠을 때 디젤인지 잘 모릅니다. 그 정도로 6기통 디젤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환경 규제에 뭐 디젤차가 퇴출된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매연 뿍뿍 나오는 옛날 디젤 차들이고 지금처럼 유로5, 유로6들은 괜찮아요. 탈만합니다. 생각하자면 벤볼릭은 좋은 방향제입니다. 그리고 6기통 디젤은 생각보다 쓸만합니다. 저는 국산에서 원래 제네시스나 GV80이나 모하비, 베라크루즈 이런 6기통 디젤이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런데 저는 너무 아쉬워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제가 아는 선에서 다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요 벤볼릭 많이 이용해주세요. 전 2개째 이제 쓰게 되는데 다른 방향제랑 다르게 머리가 안 아파서 너무 좋고 향이 거슬리지가 않고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애기가 타는 자리 지금 애기가 친정에 갔는데 애기한테도 무해하다고 하니까 안심하고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제품에 대한 링크는 저희가 고정 댓글로 해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많이 구매해주세요. 감사합니다.